부진에 굴하지 않고 재기했다. 7월 한 달간 실점 없이 버텼다. 기아 타이거즈의 좌완 김대유 이야기다. 김대유는 현재 21경기 15 3분의 1이닝 5홀드 평균 자책 7.04를 기록 중이다. 불안한 출발과 두 번의 이군행을 겪었다. 그러나 전반기 마지막 등판인 4일 삼성전 3분의 1이닝 무실점을 포함해 7월 8경기 4 3분의 2이닝 동안 1안타 2사사구 사탈 3진 무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였다. 주로 1대 2타자만 상대하며 많은 이닝을 소화하진 않는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등판의 제 역할에 충실하다. 최근 21일 한화전에서도 4회 말 2사 만루의 황동아 이어 등판해 황영묵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위기를 넘겼다. 21일 경기 전 만난 김대유는 전반기엔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2군에서 준비할 기회가 많았다. 퓨처스리그 3타자 의무 상대 규정 덕에 우타자를 많이 만났다며 우타자 상대로 체인지업 등을 많이 던져봤고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캠프 때 몸 상태가 좋아 자신 있게 시즌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부진한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좋은 경험을 얻었다. 전반기는 내게 도움된 시기였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에 대해 지금까지 흐름이 다행이고 벤치의 신뢰에 감사하다. 상황에 맞게 던지려 노력 중이다. 준비와 생각을 많이 하려 한다며 잘할 때가 돼서 잘하는 것 같기도 하다. 웃음. 특별한 비결보단 2군에서 손승락 수석 코치님과 다른 코치님들이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팀 내 경쟁이 치열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으니 계속 준비하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아직 김대유는 16일부터 도입된 피치컴을 실전에서 쓰지 않았다. 그는 훈련 때 한 번 썼다. 실전에선 안 쓰고 있다. 하지만 나중에 중요한 경기에선 써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시즌 종료 한 달 전부터 실전에서 쓸 계획이라며 내일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도 나중엔 편해질 거라고 한다. 지금은 다른 선수들 사용을 지켜본다. 한 달간 써보며 완전히 적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아는 전반기 투수진 부상에도 선두를 달렸다. 불펜은 6월 말 정혜영이 부상으로 빠졌고 최지민도 12일 재정비차 2군행을 택했다. 필승조 2명이 없어 부담스럽겠지만 기존 불펜진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김대유는 다행이다. 내겐 기회였고 뎁스가 두껍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구단도 내게 이런 걸 기대했을 것이다. 젊은 선수들이 어려운 시기에 공백을 채우길 바랐을 테고 팀에 큰 도움 될 수 있어 좋다며 힘이 난다. 승리에 기여했다는 느낌도 들고 성취감과 소속감도 더 강해진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특히 김대유는 정신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의심하면 힘들어진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보며 자신을 믿으려 한다며 성적은 당일 운도 따라야 한다. 정말 부진한 날도 있겠지만 오늘 잘해도 내일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고치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에선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걸 유지하면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기회가 오면 잡거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잘 되고 있으니 이게 맞다고 믿고 가는 거지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콜업 후 한 달 넘게 1군에 있는 김대유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남은 시즌 동안 팀 경기 수 50경기의 절반 정도 등판하면 최고일 것 같다. 2군 경기 포함하면 더 많아질 텐데 매년 60대 70경기를 목표로 몸을 만든다며 타이틀을 노릴 순 없지만 성적이 좋아지는 건 기쁘다. 수치가 또 오르면 어떨까? 10점대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신경 안 써도 평균 자책점 떨어지는 걸 보면 즐겁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동원 LG서 우승. 이젠 보상투수 김대유 차례? 7월 방어율 0점 기아 불펜에 활력 불어넣어 1년 반 만에 이 투수의 시간이 다가온 걸까? 기아는 2022
2023FA 시장에서 박동원이 4년 65억 원의 LG와 계약하는 걸 보아야 했다. 사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기아는 아쉽게도 박동원과의 짧은 인연을 마무리하고 보상선수로 좌완 사이드암 김대유, 33를 영입했다. 김대유는 2021년과 2022년 LG에서 각각 64경기, 59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2.13, 2.04를 기록했다. 2021 시즌엔 24홀드로 맹활약했다. 2년간 LG 불펜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기아는 김대유가 당시 좌완이 부족하던 불펜에 큰 힘이 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김대유는 2023 시즌 41경기에서 2패 4홀드 평균 자책점 5.11로 부진했다. 올 시즌도 21경기에서 5홀드 평균 자책점 7.04로 저조했다. 냉정히 말해 김대유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다. 우연히도 기아 불펜에 최근 1에서 2년 사이 좌완이 많이 등장했다. 기존 원포인트 세선맨 이준영의 국가대표 세덤맨으로 성장한 최지민. 올해 확실히 발전한 스리커터 곽도규가 있다. 롱릴리프로 쓸 수 있는 김사윤도 있다. 그러나 김대유는 곽도규와 함께 독특한 궤적을 그린다. 좌완 사이드암으로서 역할이 뚜렷한 투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다가 7월부터 극적으로 LG 시절 철벽 모드를 되찾았다. 그 사이 2군에서 재정비하는 시간도 많았다. 7월 성적만 보면 리그 최고 세덤맨이다. 8경기에서 4, 3분의 2이닝 1피안타 4탈 3진 2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다. 좌타자만 짧게 상대하고 내려가는 역할이라 이닝은 적다. 하지만 그 1, 2타자를 상대하기 위한 준비는 일반 불펜 투수들과 다르지 않다. 특히 최근 4경기 연속 홀드를 기록했다. 접전 상황에서 기용됐다는 뜻이다. 최지민이 전반기 막판부터 피로 누적으로 휴식에 들어갔고 곽도규의 페이스가 시즌 초반만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유의 최근 활약이 기아 불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김대유는 원포인트 릴리프지만 꽤 다양한 구종을 구사한다. 포심과 슬라이더 비중이 높지만 커브와 체인지업도 던진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7월 들어 각 구종의 피안타율이 크게 낮아졌다. 포심 평균 137.3km지만 어차피 속도로 승부하는 투수는 아니다. 다행히 마무리 정혜영과 주력 세선맨 최지민이 복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그래도 김대유의 컨디션이 좋다면 굳이 그의 역할을 줄일 이유가 없다. 박동원은 작년에 우승했고 김대유는 올해 어떤 결과를 맞을까? 후반기 들어 흐름이 좋아졌다. 양현종 강판 뒤 이범호의 결단. 이 선수 덕에 가능한 전략. 가을 3분의 1이닝 주역될까? 이범호 기아 감독은 7월 17일 광주 삼성전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 1, 2위 격돌로 주목받은 이 경기. 기아는 3회까지 3대0, 4회까지 9대3으로 앞섰다. 그러나 선발 양현종이 5회에 흔들렸다. 승리투수 조건의 마지막 관문인 5회, 양현종은 선두 류지혁에게 3루타를 맞았다. 1사 후 이재현에게 적시 2루타, 2사 후 강민호에게 중전 적시타를 허용해 5회에만 3실점했다. 이성규에게 볼넷을 내주며 이닝을 마무리 못했다. 기아는 87구를 던져 한 개 투구수에 여유 있고 승리투수 요건까지 아웃카운트 하나 남은 양현종을 교체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3점 차 상황에서 에이스의 자존심도 고려해야 했다. 형님 리더십으로 알려진 이범호 감독이라면 누가 봐도 양현종에게 맡길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감독은 좌타자 김영웅 타석의 좌완 김대유, 33를 투입했다. 양현종이 이해하기 힘든 사이 이 감독의 판단은 적중했다. 김대유가 김영웅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실점을 막은 것이 경기의 분수령이었다. 삼성은 추격 기회를 놓치며 흐름이 끊겼다. 김대유는 김영웅을 잡는 것으로 임무를 마쳤지만 이 아웃카운트 하나의 가치는 매우 컸다.
에이스의 자존심이란 명분을 어렵게 포기한 기아 코칭 스태프는 확실한 이득을 얻으며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기아는 이 경기를 잡았고 돌이켜보면 2위권과 격차를 벌리는 독주 체제의 시작이었다. 21일 대전 한화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기아는 4회까지 5대 0으로 앞서며 우세를 점했다. 그러나 3회까지 안정적이던 우한 황동화가 4회에 흔들렸다. 수비도 황동화를 돕지 못했다. 그렇게 3점을 내주고 2사 만루에서 좌타자 황영묵의 타석이 왔다. 아직 2점 리드였고 황동화도 68구밖에 던지지 않았다. 이 위기를 넘기면 5회까지 던져 승리 투수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다.